KTVToday에서 진행하는 스케치북. 네, 오늘 6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네, 수요일이네요.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네요. 네, 근데 어린이 말고 어른도 쉬었죠? 네, 그러게요. 네. 어린이가 혼자 못 쉬니까 같이 쉬어줘야. 아, 네, 센스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쉬고, 네. 그 다음에 오늘 방송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뉴스는 무언가요? 네, 오늘은 북한의 그 원격 강의, 사이버 강좌라고 보통 하죠. 네. 사이버 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쨌든 사이버 강좌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사이버 강좌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약간 이제 늦긴 했는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사이버 강좌를 시작을 했고, 네. 2010년 정도부터 했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금씩 규모를 늘려왔는데 올해 네. 좀 대폭 그 규모가 늘어서 전국의 1280개 기업과 공장 근로자에게 사이버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280개 기업과 공장. 그러니까 기업별로 공장별로 이렇게 강좌를 하는 식인가 보네요. 개인이 그냥 개개인이 알아서 강좌를 듣는 이런 게 아니라. 아, 단체로? 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업에서 어떤 기업에 이 원격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네. 자, 지금부터 원격 강의 하니까 빨리 와서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르르 오면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격 강의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제공을 하고 각 기업소나 각 공장에서 거기에 맞는 수업들을 가지고 듣는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여서 듣는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강좌라는 게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여서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그렇죠. 듣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혼자서 자기가 이제 알아서 자기 시간이 나면 그때 이제 알아서 듣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4월 27일자 연합뉴스에 이게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공대라고 하죠, 흔히. 김책공대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전국 공장, 기업소, 기관의 임직원들이 8,000명에 달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거 비슷한 거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는 503개 기관에서 5천여 명의 사이버 강좌를 들었다고 해요. 이 김책공대 사이버 강좌를. 그러니까 약 60% 정도가 증가를 한 겁니다. 1년 사이에. 상당히 그 대규모로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는 아까 제가 2010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10월 달에는 김책공대 원격 교육대학에서 처음으로 졸업생도 배출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책공대에서 그냥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뿐만이 아니라 원격 강의로만 수업을 듣고 졸업하는 학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격 강의 계속 들으면 김책공대 졸업생이 되는 거네? 졸업장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책공대 졸업장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사이버 대학 뭐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강진규라는 그 네.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자입니다. 한국 기자인데 네. 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뭐 이런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는 사람들, 좀 약간 신문이 좀 된다 이런 사람들만 막 대학 간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이버 강좌 통해서 네. 그런 벽이 많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학벌주의 타파군요. 글쎄 뭐 근데 북한식의. 학벌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김책공대의 강의를 함으로써 그 노동자들의 수준을 좀 올리고 실제 현장에서 과학기술 수준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일환에서 이런 이제 원격 강의, 사이버 강좌를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지난해 김책공대 강의 수강한 데가 503개 기관 5천여 명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기관에 한 10명 정도씩 들은 셈이네요. 네. 한 기관당 한 10명 정도씩. 약간 선별 기준이 있나 봐.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 아니면 뭐 이제 원하는 사람이 듣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듣겠죠 아무래도 이쪽에 새로운 신기술 개발하라라든지
아니면 이 기술 개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대학이 추천도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기업에서 뭐 일을 하다가 이 사람 대학 가야 된다 추천도 하고 이러는데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격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그냥 그 우리 인터넷 인강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인강 EBS 뭐 이런 거 듣듯이 자기 그냥 듣고 싶으면 알아서 듣다가 말다가 막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장을 준다는 걸로 봐서는 네. 신청을 하면 몇 년 동안 이걸 꾸준히 다 듣고 출석 체크를 다 해야 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버 강좌 막판에 몰아서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네, 이제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출석 체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 주에 접속을 한 다음에 듣지는 않고 있다가 나중에 뭐 시간 날 때 몰아서 막 듣고 시험 전에 몰아서 듣고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아니 내 후배도 그 인터넷 강좌를 듣는 거 보니까 그걸 켜놓고 딴 일 하더라고요. 켜놓기만 하고 듣지는 않고. 네, 그래서 저보고 끄지 말라고 얘기도 합니다. 켜놓고 자기 딴 데 가니까 끄지 말아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소나 기관 공장에 마련된 원격 강의실에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여서 하니까 뭐 딴짓은 못 하겠네. 근데 이런 게 약간 그 어학원 중에 진모 어학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그 사람이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틀어주고 100명, 20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막 듣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걸 듣는 것만 해도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막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진짜 유료로 하는 거면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뭐 5,000명, 8,000명. 근데 뭐 당연히 북한에서 이제 교육하면서 돈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좀 더, 뭐 혹시 더 설명, 저는 뭐 북한에서 어쨌든 이거 사이버 강좌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에서 설명한 그런 것들도 또 있지 않을까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통신대학이라든지 네. 공장대학, 뭐 텔레비전 방송대학, 야간대학 이런 이제 종류의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 원격 강좌, 원격 강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이제 통신대학 이런 것의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오랜 기술자와 현장 기술자, 그러니까 공장이 계속 있다 보니까 기술이 아무래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재교육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기술 개발해야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뭐 노동자들의 수준을 높이고 뭐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2007년 정도부터 이제 다시 할게요.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한 건 2005년부터고 2007년에 김책공대 원격 교육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2010년 3월부터 원격 교육대학으로 개편돼서 이때부터 강의가 실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김책공대 안에 원격 교육대학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김책공대에서가 아마 좀 시범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김책공대 이후에 김영직 사범대학이라든지 평양 외국어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에서도 점차 원격 강의를 시작하고 늘려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그 지적 수준을 좀 높인다고 하나? 그런 방향으로 좀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원격 강좌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강좌를 하면 이제 그것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찾은 사진인데 사진 보다 보니까 그 컴퓨터 화면이 뜨잖아요. 네. 원격 강의를 하다 보면 컴퓨터 화면이 뜨는데 잠깐 딴짓을 한다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에 그 메모창이 떠서 당신은 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그걸 봤어요. 모니터에 뜬 걸.
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북한에서요? 네. 어. 그 이제 남북외창 영상이었는데 북한의 영상을 보여준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그 모니터 화면에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당신은 몇 분부터 무슨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집중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메모장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컴퓨터에 그 내장되어 있는 웹캠을 통해서 이게 감시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뜬 걸 봤거든요. 아마 뭐 어떤 메커니즘이 있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너뛰기 한 건 아니겠죠, 설마? 아무튼 너무 이제 친하고 그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노동자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뭐 더 소개할 만한 좋은 내용이 있나요? 네. 네. 이 원격 강좌와 좀 약간 다르긴 한데 네. 비슷하다고도 좀 느껴지는 게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학 입학 시험을 원격 시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네. 북한의 주간지 통일신보라는 주간지가 있는데 네. 역시 4월 27일자 기사에서 김영수 교육위원회 국장이 인터뷰를 네. 실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어떻게 나왔냐면 새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하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입학시험에서 원격 시험 평가 방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학시험 칠 때 저희는 뭐 시험지 보고 OMR 카드에서 마킹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원격 시험 평가,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그 답을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결과를 이제 통보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식을 보면 수험생이 대학 시험을 위해서 그 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경북도에 사는 사람인데 평양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평양 가서 시험 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함경북도에 있는 전자도서관에 가서 네. 컴퓨터로 시험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도 컴퓨터로 받게 되고 실시간으로 시험 성적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북한에서는 학교별로 시험을 따로 보나 보네요. 우리처럼 뭐 수능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다 똑같은 시험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학교별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근데 일단 이걸 보면 학교별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면 함경북도에 있는 사람이 평양에 있는 대학 가고 싶다고 해서 굳이 평양까지 가서 시험을 그렇죠.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교에서 자체 시험을 보는 거고 그 시험을 봐야 합격이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었군요.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네요. 저는 비평중학교 나왔는데 그 시험 칠 때 해당하는 학교에 가서 시험 쳤거든요. 고등학교 갈 때?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시험 치고 실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그럼 고등학교 못 가는 건가요? 후기로 선발하는 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실제 재수한 사람도 있었고요. 고등학교를? 네. 오, 무서운. 제 친구들 중에서는 없었는데 제 선배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재수까지. 고등학교까지 재수해야 돼? 너무한데?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평준화가 됐는데요. 근데 그때 비평준화여서 이렇게 학교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시험 쳤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고 이게 사실 5, 6년 전부터 시작이 됐대요. 네. 원격 시험이? 네, 예. 그래서 그 좀 점차 적용해 왔고 올해에는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평안북도, 황해도를 비롯한 7개 도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영직 사범대학 등 10개 중앙대학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개 도에서 10개 중앙대학에서 이제 시험 칠 경우 뭐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도와 대학에서 원격 시험 평가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이럴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대학 입시 시험은 다 이렇게 현지에서 원격 시험을 통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왜 한국에서는 수능을 칠 때 이렇게 원격 시험을 안 할까요? 아니, 수능 칠 때 원격 시험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그 원래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 네. 그 학교의 학생들은 어디 가서 시험 본다 이렇게 딱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 같은 도시 안에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아 근데 아. 이제 여기 말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사이버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같은 도시에서 같은 시험을 보는 거니까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사이버로 할 필요가 없죠. 아, 약간 사이버로 하면 음. 점수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아, 막 그런 것도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1교시 언어 영역 쫙 시험 와서 점수 딱 바로 나오고 좌절해서 2교시 수리 영역은 포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아, 아니면 끝나고 이제 6시쯤에 한꺼번에 아. 성적이. 다 멘붕이 빠지나요? 하긴 요즘은 운전면허 시험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컴퓨터로 이렇게 아, 답을 클릭해요? 넣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이 나와. 아. 합격 불합격이 바로 판정이 돼요. 아. 그거 참 편하긴 한데. 수능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워낙 이제 큰 시험이고 워낙 큰 시험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험이어서 이 부정의 소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조작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러다 보니 약간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한날 한시에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이버 시험으로 해버리면 그 학생 수만큼 컴퓨터가 준비가 돼야 돼요. 네, 맞아. 그거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그 많은 컴퓨터를. 그것도 개인 컴퓨터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부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북한의 그러니까 이 이제 친구들은? 전자도서관 가서 뭐 특별한 코드를 받아가지고 접속을 하겠죠. 아니, 아니 그게 컴퓨터 말고. 양은 북한은 아주 쉬운 게 학교별로 시험 보는 날짜를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 공유가, 문제가. 학교별로 유출되지 문제가 않아요? 다르니까. 아, 학교별로. 북한은 예, 수능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 김일성 종합대학이 다르고 김책공대가 예, 다르고. 본고사 같은 개념이니까 아. 학교별로.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김일성 종합대학 시험을 봤어. 예. 근데 옆에 있는 노래한테 야, 이 시험에 이런 거 나왔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통신이 막 어. 많이 발달하지도 않는 것 핸드폰으로. 같고 그런 정도의 그런 것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수능 볼 때는 그 핸드폰 못 들고 들어가게 하고 전자기기 못 들고 들어가게 하니까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뭐 제한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느낀 건데 수험생들이 전자도서관에서 다 시험 볼 수 있게 전자도서관에 컴퓨터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아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래서 컴퓨터 수가 어느 정도 북한에 보장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네. 동시에 보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솔직히 이게 음. 되게 북한에서도 대학 가는 게 되게 민감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아무튼 예, 그 도별로 전자도서관의 컴퓨터 수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네. 이게 가능하겠죠. 네네네네. 그래도 그 도에서 동시에 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게다가 이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된다거나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나 시험 보는데 내 거 컴퓨터 고장났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구제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컴퓨터가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겠나. 네. 그것도 있고 전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이 시험이 가능하겠네요. 시험 보다가 정전되면 난리 나겠네. 네. 네. 폭동 일어나겠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볼 때는 전력 문제나 이런 것들도 뭐 해결이 깨끗해야 되니까 네. 그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특별히 발전기가 옆에 있다든지 뭐 네. 이런 어떤 형태건 이 전력 공급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제 아까 처음 소개했던 뭐 사이버 강좌라든지 아니면 원격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 그런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또는 뭐 북한 입장에서는 또 더 앞서겠다 이런 욕심도 있을 텐데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알려주신 우리 이동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스케치북 방송을 좀 마치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은 월 6일이죠? 네. 6일 스케치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신은 미, 황선은 왜 테러를 당했을까? 그들은 통일 콘서트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반복했던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 마약에 중독되듯 종북놀이에 중독된 사회. 당신은 종북 중독에서 자유롭습니까? 신은 미, 황선. 문제 아줌마들의 통일 개담집.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서 출판 615